선도하고 TS 선도를 뭐 적당히 이제 그려볼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콜드웨어 스탠다드를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 B하고 C를 이제 같이 또 구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책에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책이 있으면 책을 펴고 보셔도 됩니다. 콜드웨어 스탠다드는 에어 스탠다드에 하나 더 조건을 추가한 건데 그게 뭐였죠? 네, 비열이 어떻다고? 비열이 일정하다고요. 비열이 일정한데 어디 비열 값을 갖고 왔어요? 콜드이다 보니까 상온에 있는 비열 값을 갖고 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25도 또는 27도 그 값을 쓰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처음 맥시멈 T in the cycle를 구하라 그랬고 TS 온도를 보니까 3번의 온도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구하는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도 끝도 없이. 자, 우리 갖고 있는 정보는 2에서 3 갈 때가 무슨 반응이라고 했냐면 뭐 P 콘스턴트. 맞아요. 예, 그래서 1에서 2가 아이덴티티, 2에서 3이 이제 뭐 P 콘스턴트 그런 거였어요. 자, 그 전에 몇 개를 좀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 보통 아이젠트로피 과정 1에서 2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가 일정한다는 건 당연히 뭐 그게 이제 정이니까 아는데 그러면 동시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냐 1에서 2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사실은 좀 뒤쪽에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미리미리 뒤쪽에 이제 혹시 여력이 되면 19 슬라이드 19 페이지라고 된 거. 네. 그냥 이거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간 다시 빨리 써보면 뭐 TDS는 혹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DS는 예를 들면 DS는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면 T분의 DH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안 적어도 되죠. F 마이너스 X1이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이제 막 가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면 이게 뭐가 되냐 1에서 2까지 CPDT를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T분의 V가 P분의 R하고 같았죠. P분의 R이니까 그래서 저기가 R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고 이제 하나 더 걸어보죠. 만일에 여기에 CP가 0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또 됐어요? CP가 이제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CP ln T1분의 T2 마이너스 R ln T1분의 T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동일하게 이거 첫 번째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보면 S2 마이너스 S1이 결국은 Q는 이제 CV ln T1분의 T2 플러스 R에 ln T1분의 T2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였고 두 식이 이제 같은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혹은 이런 거에서 만일에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등엔트로피 1에서 2까지가 등엔트로피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워지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이 식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얘를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R 되고 CV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마이너스 뒤집었죠. 자, R이 또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R이 또 CP-7하고 같죠? 예, 그것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뭐였어요? 요런 거 보신 적 본 기억은 나죠? 맨 밑에 있는 거 빨간 박스에 쳐놓은 거. 그래서 1에서 2로 갈 때 이게 등엔트로피 과정이다 그러면 물론 조건은 이상기체이고 비열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다 적용이 됐을 때지만 저렇게 1번 상태하고 2번 상태를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죠. 보신 기억은 나시죠? 예. 저걸 갖다가 뭐 다 외워라라고 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기억이 나는 상태가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외우기 쉬운 형태를 넣은 거죠. 등엔트로피면 과정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V, K는 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들을 하실 수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도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이상기체니까 PV는 RT라고 해서 PV, T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죠. 그래서 뭐 PV는 이런 식으로, TP는 이런 식으로, TV는 이런 식인데 사실 이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맨 밑에 있는 것만 기억해도 되는 게 만약에 PV가 아니라 P하고 T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V를 없애주면 되죠. 그 V는 P분의 RT를 집어넣으면 다음 식이 나오고 다 하나씩에서 다 이상기체 상태관계식을 대입을 해주면 다 동일한 식이죠. 당연히 동일해야겠지. 다르면 안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있어요. 요게 우리가 챕터 7에서 나왔던 건데 요 결과를 지금 문제 푸는데 이용을 해야 돼요. 다시 좀 돌아갈게요. 그냥 슬라이드 10이었고 슬라이드 14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로 등엔트로피로 간다라고 했으니 그 정보를 이제 사용해서 그러니까 1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1에서 2로 가고 다시 2에서 또 이 정보를 가지고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1, 2, 3, 4에 대해서 다 밝혀내야 우리가 이 사이클에 대해서 뭐 일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용을 그대로 해보죠. 1에서 2 등엔트로피 자, 1번에 P하고 T가 주어져 있죠. P1이 100kg, P1은 100K. 켈빈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식들은 온도를 다 뭐라고 써야 되는 식들이에요. 켈빈으로 해야 되는 식들.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쓰려고 하면 켈빈으로 바꿔야 되고. 자, P2는 얼마나 가야 돼요? 맨 첫 줄에 써 있죠. 자, 원래 100kPa였는데 2번으로 가면서 1MPa 됐다고 돼 있죠. 1MPa, 1000kPa. 자, 그럼 자연스럽게 P2를 외울 수가 있겠죠. 자, 등엔트로피를 이제 뭐 쓰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 쓰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2는
이렇게 외우지는 않고요. 그냥 항상 유도를 했어요. 뭐 해야 돼. 물론 나는 어디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분은 19 슬라이드 19 다시 보시고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T1이 T2가 구해질 텐데 공기의 K나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찾으라 그랬죠? 테이블 A-2 하면 자, 폴더에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냥 300K 값을 가지고 옵니다. 자, K가 1.4 CPCV 다 있어요. 그래서 P1이 300 P1분의 P2가 그냥 제대로 한번 써보면 1.4분의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치고 하면 제가 수식표를 같이 드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아까 그 슬라이드 19에 있는 그 마지막 세 식은 제가 그냥 드리거든요. 네, 그냥 드려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식을 5대5서 못 풀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드려요. 예.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조절을 외워진다 그랬지.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33 아니 그러면 T3고 12가 59.2 자, 이게 T2예요. 2. 그럼 T1도 알고 T2도 알고 압력도 알고 그러니까 1번, 2번 상태는 이제 완전히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목표는 3번인데 2번하고 3번을 이제 봤더니 Q인이 2,800kJ/kg이랑 주어졌네요. 그리고 압력이 일정해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압력이 일정할 때 Q인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이걸 어떤 연력학적 변수의 차이로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정합비열이라고 불렀지. 정합비열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가? 수학적 점이 기억나세요? 온도에 따라 엔탈피 변화죠. 그죠? 네, 그래서 정합가열은 엔탈피 변화로 나타나고 최적이 일정할 때 가열하면 뭐의 변화로 나타나요? 그때는 비열은 정적비열인데 내부 에너지의 미분이었죠. 그 바리믹스는 정적 가열을 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지. 네. 자,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2번에서 3번까지는 정합 과정이니까 그럼 그때 들어가는 Q는 그냥 바로 엔탈피 변화다라고 엔탈피 변화죠. 자, 이 Q인의 의미는 Q 2에서 3으로 갈 때 얘기죠. 어떻게 3에서 2로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대로 해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은 챕터 4로 가십시오. 챕터 4예요. 자, 근데 뭐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되고 우리는 항상 이걸 안단 말이에요. 자, TDS는 항상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압력이 일정하면 도식에도 뭐가 사라져요? 네, 사라지죠. 자, 그래서 델타는 뭐? H야.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 (2에서 3까지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알고 있으면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래도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합 과정에서의 가열은 엔탈피 변화로 나타난다. 그렇게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정적가열은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거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으니까 내부에는 차이가 나오겠죠. 예. 사실 뭐 새로 나온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얘기예요. Q는 H3가 해서 H2인데, 자, 홀드웨어 스탠다드 가정했으니까 이걸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비열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P3 마이너스 P2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P3는 P2가 P10분의 인 P2가 아까 뭐 지금 초반이니까 숫자를 다 적어드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 P2가 7.2 책에 있어요. 그래도 Q이 2,800 CP 표에서 찾는 값 1.05 홀더의 스탠드 1.05 잘 안 보이겠지만 책에 있습니다. 네, 책 꼭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럼 했더니 3360이 나왔다고 해요. 책에 따르면 3360. 사실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지나치게 높은 겁니다.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자, 3번을 구했어요. 압력 온도를 다 압니다. 그다음에 뭐하러 했지? 근데 어쨌든 더블 이피션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클 전체가 파악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Q인 Q하고 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도 그냥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넘어가죠. 건드린 적이 없는데 세팅이 였나? 자, 4번은 뭐냐? 3에서 4가 V 콘스탄트 과정이에요.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Q를 구할 건데, 자, 그림상은 뭐 저기 나오는 걸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항상 뭐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뒤에서 앞에 거를 빼서 이게 플러스면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면 나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Q3, 4는 자, 3, 4가 무슨 과정? 정적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의 차이로 나온다고? 내부에는 얘는 뭘로 쓰면 될까? CV P3 이렇게 할 거죠? 아니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어쨌든 뭐 하려고 그러면 온도 P4를 알아야 되는 그래야 Q가 구해지네. 그럼 T4는 어떻게 구할 거냐? 3번은 다 알아. 4번도 압력을 알아요. 100kPa로. 그 PT를 알고 있거든, 한 번에. 4번의 T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뭘로 구하지? 뭘로 구하지? 이상기체잖아요. 이상기체니까 항상 그 Q의 RT가 생겨야 되죠.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생겨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죠. R을 필동에 필고요. 그죠? 얘는 콘스탄트 아니에요. 자, 그래서 3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정적 과정이죠, 3, 4가. 얘를 줄 수 있죠. 정적.
계산을 T4는 뭐 그 사이에서 생각하면 T4는 P3에다가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P3가 이거죠. 자, 그러면 Q3에서 4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Q가 그러면 밖으로 나오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Q 아웃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에서 4까지 Q 아웃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오는 게 얼마냐라고 했으니 양의 값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서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좀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0을 P3 마이너스 P4로 하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책에 뭐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4번 1, 2, 3, 4는 다 했고요. 자, 결국은 이피션시가 나오려고 그러면 뭐 4에서 1도 알아야 되죠. 여기서도 이제 Q가 있잖아요. 그죠? Q 4에서 1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P 콘스탄트죠. 4에서 1이. 그러니까 이제 정압이죠. 다시. 그래서 엔탈피 차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토탈 Q 아웃은 과정에 대해서 3, 4, 4, 1 이제 다 고려해야 되고 지금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CV 다시 이제 쓸 수도 있고 요게 3에서 4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이고 요게 4에서 1 과정에서 나오는 아웃이죠. 네. 예.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면서 Q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탈 Q 아웃이에요. 3에서 4, 4에서 1. Q인은 2,800kJ/kg. 자, Q인과 Q 아웃이 다 있어요. 그럼 이피션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예, 저걸 써서 이제 이피션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Q인하고 Q 아웃의 차이가 뭔데요? 뭐예요? 원 대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먼저 나오는 정보예요. 예, 그래서 직접 해보실 거라고 믿고 예. 오늘 뭐 진도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예제가 이 다음 예제도 하시면 더 부탁해요. 예. 이제 우리 피스톤 실린더로 되어 있는 내역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조금 더 현실에 다가가고 있어요. 10학번 5층에 우리 엔진 갖다 놨잖아요. 네. 혹시 잘 그럼 보고 왔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올라갔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에 how 패스포는 실린더 엔진 월스 이렇게 치면 뭐 그냥 쫙 나오죠. 무지하게 나와요. 동영상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리가 전혀 없게. 예. 그래서 뭐 그런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요. 우리는 이제 뭐 어차피 2D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뭐 2D는 않겠습니다. 네. 실물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하시고 근데 대신에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이렇게 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장치들 엔진 안에 이제 실린더라는 공간이 있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엔진들을 리시프로케이팅 엔진이라고 불러요. 리시프로케이팅 왕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왕복기관 갔다가 거꾸로 내려오고 거꾸로 올라가고 리시프로케이팅 엔진. 대부분 이제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단면으로 그려놨지만 이제 보통은 동그래요. 네. 동그란 공간에 동그란 피스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있고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가 있겠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밸브들이 있어요. 요 안에서 연료의 연소 현상, 폭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밸브의 한쪽 사이드는 우리가 연료와 이 연료를 태우기 위한 연기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게 타고 나면 이제는 연소가스가 되죠. 배기가스가 됩니다. 그거를 또 내보내기 위한 밸브가 또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면 여기가 구멍이 열리죠. 올라가면 닫히고, 열리도 닫히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은 이제 연료와 신선한 공기하고 연료가 들어오는 배관이 있을 거고, 요로는 이제 배기가스 나가는 배기구로 연결되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용어정이 이제 계속 합니다. 저 보어라는 게 있어요. 보어는 그 쉽게 말해서 실린더 내경입니다. 실린더 내경. 그 3학년이 돼야 또 기계분이 있어요. 가공 여러 가지 이제 그 가공 중에 그 보링 막 이런 거 있어요. 보어링 구멍 뚫는 거. 보어는 동그란 구멍의 내경. 자, 그다음에 스트로크가 있죠. 스트로크는 그냥 영어 단어를 잘 아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트로크는 이거 노즐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스트로크라는 건데. 자, 이게 피스톤이 밑에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까지의 거리가 스트로크예요. 피스톤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어와 스트로크, 그다음 인테이크 밸브, 일조스트 밸브. 우리말로 바꾸는 거 보면 이제 흡입 밸브, 배기 밸브, 그죠? 흡입만 우리말이고 밸브는 밸브지. 뭐 그런 의미냐? 인테이크 밸브, 뭐 일조스트 밸브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내경이 있는 원기둥 형상의 공간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피라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부피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 페이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얘기할게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이거를 상사점이라고 위치를 위에서 죽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래에서 죽는 지점이에요. 네, 이거 제 세팅을 내가 좀 바꿔야 되는데 좀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할게요. 네. 자, 상사점은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탑, 데, 센터예요. 탑 그대로 옮겼지. 왜 죽냐라는 표현을 쓰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려면 일단 멈춰야 내려가요.
멈춘다는 얘기는 속도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 지점. 속도가 없는 포인트예요, 여기는. 그래서 죽은 지점이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고 어쨌든 TDC 탑 데드 센터 아래쪽은 바텀 데드 센터 TDC 멈춰야 올라오고 멈춰야 내려갑니다. 뭐 그런 얘기. 설명력이 나오네요. 자,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 클리어런스 볼륨 요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맨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 요 공간이 있죠. 요 핑크색 공간. 여기가 지금 이 실린더 피스톤 안에서 봤을 때 가장 최적이 기체의 최적이 작아지는 순간이죠. 이때가 제일 작죠. 자, 저 최적 그거를 클리어런스 볼륨이라고 해요. 클리어런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간격 이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근데 이제 용어로는 이걸 간격 체적이라고 해요. 클리어런스 볼륨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을 때. 반대로 하사점까지 BDC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공간이 맥시멈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체적이고 TBC일 때, BDC일 때 Vmax가 되고 이거는 그냥 최대 체적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 저 피스톤이 위아래로 쓸고 다니는 면적은 요 핑크색이죠. 예. 자, 저거는 V 맥스하고 V 미니멈을 뺀 거 아니에요? 저게 실제로 피스톤이 쓸고 다니는 면적이죠. 그죠? 예. 저거를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미리압니다. 혹은 많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비 행정이라는 말을 또 이 스트로크의 한자 표현이 행정이에요. 사행정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사행정기 포스트로크입니다. 포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뭐로 자, 그냥 뭐 앞면지는 뭐도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딱 부피만 생각합시다.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가면 자 부피가 딱 그거만큼 사라지죠. 그때 대기밸브 요 이그조스트 밸브를 열어두면 요 기체 부피만큼 밖으로 나가겠죠. 얘는 남아있고. 자, 그래서 대기되는 부피는 요거하고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게 대기량이 있는 거예요. 열고 누르면 그만큼 나가죠.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래서 대기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저게 이제 스트로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원기둥의 부피죠. 요 원기둥의 인면 곱하기 높이 한 거. 저 스트로크만큼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 부피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대기량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밑에 이제 displacement volume이라고 되어 있죠. 저 대기량입니다. 대기 부피.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뭐 하나하나가 이제 다 정의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가 돼요. 자, 맨 위에 다시 돌아가면 컴프레션 레이쇼라는 말이 있어요. 압축 말 그대로 압축 얼마나 압축을 했느냐. 자, 제일 부피가 작을 때는 요건데 간극 최적 클리어런스 발륨인데 제일 큰 거는 요 이제 전체 부피라고 했죠. 그러면 요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제 요 흡기 쪽에 밸브를 열고 쭉 채웠어. 다 닫힌 상태로 쭉 밀어서 여기까지 올리면 부피가 처음에는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요 부피가 되죠. 그 비율만큼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압축비는 V 미니멈 분의 V 맥시멈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디서? TDC가 미니멈이죠.
BDC가 맥시멈 조 B를 압축비가 10 이러면 요만큼 있던 걸 10분의 1로 이제 부피를 눌러제낀 거예요. 압축비가 큰 거고 압축했으면 압축비가 적은 요구가 있어요. V 미니멈분의 V 맥시멈. 자, 저기 압축비 정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엔진에는 이런 이제 리시프로케이팅 엔진이죠. 그리고 왕복 엔진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 줄여서 이제 SI 엔진이라고 합니다. 회사 가면 다 SI 엔진 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컴프레션 이그니션 엔진, CI 그럽니다. 네. 우리말로 SI 스파크 이그니션은 뭐예요? 스파크 튀겨가지고 이그니션이 뭐하는 거지? 불 붙이는 거 점화하는 거죠. 불 붙이는 게 이그니션이에요. 그래서 불꽃 점화기가 자, 이게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엔진에 대한 이해도는요, 이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정말 천재적이에요. 한 번도 이걸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안 들어보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걸로 가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불꽃 점화 기간은 자, 아까 우리가 신선한 공기와 연료를 이제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하거든요. 압축을 왜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뭘로 붙인다고? 스파크, 전기라이터, 그러니까 뻥. 그렇게 하는 방식이 불꽃 점화기관이고요. 자, 컴프레션 이그니션? 저거는 눌러서 불 붙인다고 그런 얘기지. 자, 두 번째 거는 압축. 착화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점화하고 착화는 사실 다른 개념인데, 이건 오히려 영어가 좀 이상해요. 이그니션 순서가 좀 잘못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압축 착화기관은 연료 없이 공기만 압축을 해요. 공기만 압축을 해요. 연료가 처음에 있고 거기 차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기체는 압축을 하면 온도와 압력이 보통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단열 압축 생각해 보면 돼요. 온도와 압력이 올라갑니다. 압축을 심하게 하면 엄청 뜨거워지게. 그 상태에서 공기만 압축이 된 상태에서 연료를 분무기 같이 뿜어주면 너무 뜨거우니까 연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뜨거워하면서 불이 지가 붙어버리는 거야. 폭발이 일어나죠. 예. 그렇게 불 붙이는 거예요. 공기만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뿜어서 연료가 자연발화하게 만드는 게 압축작용입니다. 불꽃작용이면 불꽃으로 인위적으로 불 붙이는 거예요. 예. 불꽃작용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뭐 가솔린 승용차 가솔린 엔진들 있죠. 휘발유 얘들은 불꽃장화기관이에요. 대표적으로 경유 쓰는 디젤 기관들 디젤은 사람 이름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경유 휘발유 경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쓰는 뭐 경유차들, 트럭들, 큰 엔진들은 압축 착화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런 방식이 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이클 해석이 조금 달라요, 두 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출석. 요거를 좀 이따 하고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때를 좀 하면서 뭐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견디시기 바랍니다. 같이 알아야지. 따로 이렇게 버리는 그것도 지금 좋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다시 PC를 써봐야겠어요. 네. 고등면 출석했습니다. 아, 예. 네. 주변기가 안 받쳐주면 지금 학생들은 다 중고등학교 때 과목 이름이 뭐지? 기술 과정인가? 비슷한 과목이 없어요. 아, 이게 또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자면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지. 남학생들은 과목 반복을 할 건데 지금 뒤에서 잘 보이나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순서대로 그 불꽃장화 기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려 그러면 얘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요거 설명을 하고 요 순서인데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맨 오른쪽에 자 밸브가 왼쪽 사이드 밸브가 열렸어요. 저기가 그 공기하고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배관 라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피스톤을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거죠. 소위 주사기를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 배관에서 빨려 들어오겠죠. 실제로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하고 연료 믹스처가 들어와요. 쭉 당겨서 요 밑에까지 당기면 전체가 연료하고 공기 믹스처로 차겠죠. 자, 물론 뭐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앞에 배관에 보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중간에 그 공기 지나가는 데다가 연료를 뿜어주는 인젝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이렇게 팍 뿌려주면 가늘게 공기하고 섞여서 좀 더 흐르다가 완전히 이제 잘 섞인 믹스처가 되죠.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다라고 치고 이제 맨 왼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맨 왼쪽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밸브를 두 개를 이제 다 막은 상태에서 주사기를 쭉 밀어 올리면 압축이 되겠죠, 그대로. 압축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압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 압력이 다 많이 올라가죠.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불꽃을 빵 터뜨려서 폭발까지 시켜. 그러면 저기서 순간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또 훨씬 더 높아지겠네. 와, 이거 뭐 그냥 폭발이. 그 강력한 폭발로 인해 어떻게 이 피스톤을 확 밀겠지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밀어요. 그래서 쫙 내려오는 거야. 밀어서 쫙 내려와. 그때 힘차게 밑에 뭔가를 이제 축을 돌려주겠어. 다 달려 있어 밑에. 아대가 달려 있어요. 쫙 밀어주고 그때 일을 하는 겁니다. 주로.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요 안에 차 있는 건 이제 연료가 공기와 섞여서 타고 남은 연소가스죠. 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되죠, 지금 앞으로. 그래도 새로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배기 쪽 이그조스트 밸브를 열고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기가스가 나갈 거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요거죠. 이제 배기가스 나갔으면 물이 긁어닫고 다시 흡기 쪽에 열어서 또 쭉 잡아당기죠. 이걸 이제 무한반복 하는 게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의 이제 작동 원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게 뭐 그나마 이제 좀 현실적으로 이런 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다음 순서가 이제 자, 그다음에 그럼 요거를 갖다가 PV 선도에다 한번 나타내봐라. 요거를 요거가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한 여기 정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땅 터뜨리는 저 직전에. 자, 이 아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필요하겠네. 자, 이걸 막은 상태에서 아까 하면 압축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고, 근데 부피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상황이죠. 자, 요 과정, 압축 과정을 컴프레션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 컴프레션은 축, 스트로크는 행정, 압축 행정이야. 압축하는 행정. 부피는 줄어들고 압력은 높아져요. 자, 그러면 PV 선도에서 이 컴프레션 써 있죠. 자, 부피는 줄어들면서 압력은 높아지는 요 과정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다 올라갔을 때 불을 빵 터뜨려요. 자, 폭발은 일반적인 이제 폭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전쟁 영화 볼 때 폭탄 터져요. 불이 막 터져요. 아니면 한 번에 뻥 하면서 강력한 압력파가 확 오는 거예요. 한 방이 폭발은 한 순간이에요. 자, 피스톤이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아까 내려오려면 멈춰야 된다고 그랬죠. 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불을 붙입니다. 이때 속도는 거의 어떻게 돼요? 피스톤의 속도는 죽어요. 제로랑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에서.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빵 터뜨리면 한순간에 뻥 해서 열이 확 나오고 팍 나오고.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피스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순간 이 공간의 체적 변화는 있어요. 되게 작아요. 속도가 죽었죠. 체적이 별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터져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체적이 별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압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겠죠. 밀려서 이제 내려오는 거야, 피스톤이.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의 부피에서 다 터지고 그 다음에야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밀고 내려가면서 팽창하니까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떨어지겠죠. 쭉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배기가스를 이제 열어요. 배기가스가 나가기 시작하고 얘가 이제 밀어서까지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짝 미리 열어줘야 돼. 예. 예. 그래야 더 잘 빠집니다. 실제로 어쨌든 열어주고 쭉 밀면 가스가 빠져나가죠. 자, 빠져나가니까 다시 체적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죠? 네. 가스를 쭉 빼요. 자, 저쪽 구멍 열고 내가 주사기를 쭉 누른 거예요. 그럼 안쪽에 쭉 빠져나가죠. 그럼 질문. 대기압이죠. 내가 주사기를 쭉 밀어서 공기가 쭉 빠져나가게 하면 압력이 주사기 안쪽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요, 낮아요? 잘 생각해. 이게 밀어서 쭉 밀어 뺀다니까. 밖은 대기압이야. 나는 이거 주사기를 밀어서 어떻게 보내야 돼? 그럼 주사기 안쪽, 실린더 안쪽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살짝 높아야죠. 그래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유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쭉 빼는 거야. 그래서 대기압이 있는데 그거보다 살짝 높은 압력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 대기가스. 내보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 자, 흡기 밸브 열고 쭉 잡아당긴다 그랬죠. 연료하고 공기를. 자, 쭉 잡아당기는데 밖은 대기압이야. 내가 쭉 잡아당기려면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야 밖에서 아주 물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인테이크 할 때는 압력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다시 최적이 쭉 늘어나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밸브 막고 압축해서 빵! 무한반복. 그림이 약간 이해는 되시나요? 기술 시간에 이런 건 안 했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계속 해석이 가능한 상태까지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단순화시키고 수식화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거 공학 배우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1번 퀘스천이에요. 그거를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이 우리가 수식화해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지금 모델링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졸업할 때 그 공학인들 졸업 필수 요건이 이제 졸업 인터뷰가 있거든요. 약간의 시험 같은 형태고 전에는 이제 구술로도 막 하고 있는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캐드로 도면 그리는 거예요. 이런 데니까요. 진짜야. 농담이 아니고. 하도 모델링이라는 도면 그리고 이런 걸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단순화시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 SI 엔진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을 구성하는데 스토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스토크 SI 엔진인 거예요. 4스토크. 가장 일반적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면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은 4개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혹시 다 알 텐데, 그치? 뭐 여담이지만 그 엔진 가까운 거 보면 피스톤 밑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의 이제 이 회전 축은 이제 요게 회전인데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영상 보세요. 찾아가지고. 이 얘기를 보면 자, 그래서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축이 한 바퀴 돌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사이클 구성하려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한 사이클에 축은 몇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번 돌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한 번 돌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총은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죠? 네. 축은 두 바퀴. 그러니까 회전은 두 번, 풀 에볼루션 두고 스트로크는 네 번이죠. 4 스트로크스죠. 그게 원 사이클. 예, 연습 문제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현상을 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형태로 진짜로 바꿔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거 배운 거예요. 자, 질문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풀 수 있는 건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서 에어 스탠다드 혹은 콜드 에어 스탠다드를 아까 얘기를 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실제적인 현상이 있을 때 어쨌든 해석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에어 스탠다드나 콜드 에어 스탠다드가 적용 가능하게 바꿔줘야만 아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네. 뭐 얘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상적인 사이클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파워가 안 나와서 못 써먹어. 그래서 내연기관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열원에서 천천히 열 전달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열원에서 폭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다 해줘. 저열원에서 천천히 안 되고 배기 빨리 시키고 다시 새로 공기 던지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폭발을 고열원에 천천히 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배기 흡기를 저열원에 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거꾸로 가져 해석이 돼. 동의하시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폭발 과정이 급격하게 열 에너지가 이제 확 생기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밖에서 고열원에서 열 전달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최적이 거의 안 변한다 그랬죠. 자, 그럼 요거를 뭐라고 이상화를 하면 좋겠어요? Q인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정적 과정이다. 굉장히 단순화시키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배기 밀어내고 다시 당겨. 슉 갖다 슉 와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뜨거운 배기가스가 상온의 신선한 공기로 바뀌죠. 라포같이. 자, 갔다가 돌아왔어요. 요거를 무시하고 요것만 딱 보면 최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그러면 최적이 일정하네? 뜨거운 가스가 차가운 상온의 공기가 되면서 그냥 열이 밖으로 빠졌다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겠네. 그러면 정적 Q 아웃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오. 자, 그래서 PV 선교에서 여기는 정적 Q인 여기를 잘라버리고 정적 Q 아웃 단순화를 시켰죠. 자, 그 다음에 압축하고 터지면서 터진 후에 팽창하는 이런 거죠. 뭐라고 가능하면 제일 편해? 압축과 팽창은 항상 단열 이상적 단열로. 그게 등엔트로피거든요. 그래서 등엔트로피 압축하고 등엔트로피 팽창으로 가능하자.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털어버리고 얘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자, 1, 2, 3, 4가 있는데 등엔트로피 압축, 정적 Q인, 등엔트로피 팽창, 정적 Q아웃. 옆에 이제 실린더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바꿔놨죠. 실제로는 기체 들어오고 기체 나가요. 근데 해석을 위해서 단순히 클로즈 시스템, 그냥 기체가 딱 그대로 들어있는 걸로 해가지고 열 전달은 그냥 열 전달을 시켜서 얘가 뜨거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Q 아웃도 열 전달도 Q 아웃 시켰다.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1대1로 매칭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해놨어요. 빵 터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빵 터져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구분해서 이제 그린 거예요. 열 전달이 들어오고 등에 통피 팽창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이거는 이 두 개가 이 그림 하나예요. 배기가스 내보내고 다시 내려오는 거. 요거 하나가 아예 Q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맨 제일 고부피 상태에서 Q 아웃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좀 봐야 좀 더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매치가 됩니다. 자, 요 사이클 이제 따라가면서 복습할 거죠, 그죠? 이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예. 스스로 한번 보면서 기억을 해보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중간에 시험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죠? 네. 네. 질문 하세요. 네. 네. 질문이 되게 막 펜시하고 전곡을 찌르고 막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질문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압축 착화 기간은 그 두 개의 정적 과정과 두 개의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우리가 PV 상도에서 그릴 수가 일단은 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거였어요, 그거. 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새로 하나 정리를 합니다. Mean Effective Pressure, MEP. 이것도 업계 용어라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거예요. 평균 유효. 아니 쓰는 용어. 자, 앞에 이제 사이클이 이제 나왔어요. 사이클이 나왔으면 뭐 일단 해석은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이제 배울 거니까. 그럼 뭐 사이클 한 바퀴 돌았을 때 웍이 얼마고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이클당 순일 웍 넷이 있는데 MEP의 정의는 웍 넷이 MEP 곱하기 Vmax 마이너스 Vmin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자, 웍 넷은 2이잖아요. 자, 이게 뭐 4행정이고 2행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만 볼게요. Vx-Vb는 아까 이게 대기량이라고 그랬죠. 네. 행정 부피예요. 자, 요거는 이제 부피 개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제 델 V 기분이죠. 델 V. 대기량.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개념을 곱해주면 일이 되죠? 어떤 단위를 가지고 곱해주면 웍이 되죠? 이 웍의 체력 변화의 프레셔 개념을 곱해주면 압력 개념을 곱해주면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예 요령이를 볼게요. 자, MEP는 저 2를 사이클당 2를 행정부피로 나눠주고 단위는 압력 단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라고 부르는 거고 킬로파스칼 단위를 가지고 자, 그래픽하게는 순1은 요 PV 선도에서 면적이죠. 면적이죠. 자, Vmax하고 Vmin은 요거예요. 이게 Vmin이고 Vmax예요. 자, 요 밀가루 떡 같은 거를 밑으로 내려서 네모 반듯하게 틀에다 넣어서 이렇게 다듬어. 동일한 면적이 되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네. 면적 동일한. Vmax도 Vmin, MEP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일종의 프레셔 개념인 거죠. 예. 어쨌든 뭐 저 그림은 뭐 하여튼 뭐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럼 언제 MEP가 크냐, MEP가 작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한 사이클을 돌렸는데 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MEP가 커지겠죠. 아니면 반대로 동일한 사이클 일이 나오는데 순일이 나오는데 V민하고 Vmax 즉 배기량이 작으면, 동일한 일에 대해서 배기량이 작으면 MEP가 커지겠죠. 자, 배기량이 작다는 얘기는 엔진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죠. 엔진 사이즈가 작은데도 일이 동일하게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엔진 사이즈는 같은데 일이 더 많이 나와도 좋은 거 아니에요? 즉, MEP는 엔진이 뭐 얼마나 설계가 잘 돼 있냐, 얼마나 일을 잘 뽑아내는 장치냐, 얼마나 이렇게 컴팩트하게 돼 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엔진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엔진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꼭 MEP는 얼마고 이런 얘기 꼭 있어요. 예. 뭐 그렇다고 무조건 MEP가 높을수록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이클당 일 개념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죠? 근데 사이클이 늦게 돌면 천천히 돌면 일은 많이 나오고 천천히 돌면 파워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조건 MEP가 크다고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저 값은 엔진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널리 쓰인다. 예. 일반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크면 뭐 그래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영어로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기량 대비 일이니까 이제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밑에 그냥 설명이고, 예. 그다음에 뭐 배기량 계산 맨 위에 있는 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이런 거 문제는 안 되는데 배기량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공기중의 부피죠. 공기중의 부피입니다. 계산하려고 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나 말고. 오늘 좀 로스된 시간이 많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